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건 글로벌 경영연구소 소개인데요. 먼저 간략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잠시만요. 이게 거리가 멀어가지고 잘 안 되네요. 예, 여기 보이는 사진은 제 사진인데요. 조금 잘리긴 했는데 약 4년 전에 사내방송에서 폭스바겐 플랫폼에 관련된 리포팅할 때 나왔던 사내방송을 캡처한 화면입니다. 지금이랑 비슷하지 않다고 우기는 사람들이 좀 있던데 일단 저 4년 전에 제 모습이 맞고요. 죄송합니다. 네, 저는 주로 맡는 분야가 시장의 변화 및 그 경쟁사 전략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친환경차 시장과 업체 그리고 고급 브랜드들의 기술 전략 관련 부분들을 프로젝트 수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개인적인 관심적인 있는 분야는 제가 이공계 출신이다 보니까 개발과 R&D 전략 또 기술 관련한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2015년도 여러분과 같이 약 2년 전쯤이죠. 2년 전에 여기 참석하셨던 분의 그런 필기 노트입니다. 보시면 현대자동차 자폐어라고 적혀 있고요. 저희가 하는 일, 그리고 조직 규모, 다양한 업무에 대한 얘기들 이렇게 적었던 노트 필기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거를 작성하셨던 분이 2016년 신입사원 입문교육 사진인데요. 실제로 저희 사무실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본명 밝혀질지 모르겠지만 박가진 사원이라고 있는데요. 열심히 사무실에 근무하는 사원인데 이런 자폐어를 통해서 입사한 사례가 있고요. 여기 계신 여러분께도 제가 오늘 하는 이 글로벌 경영 소개가 여러분들이 저희 부서에서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 저는 우선 크게 두 단락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간략하게 글로벌 경영연구소가 뭔지 좀 팩트 중심으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 그리고 사람, 문화 이 세 가지 관점을 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생각보다 잘 안 넘어가네요. 네, 먼저 글로벌 경영소 소개 먼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전부 다 대부분 다 대학생으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 칼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까요? 혹시 들어보신 분이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일 하면서 들어보셨어요? 어떤 하시면서? 예, 많은 분들께서 턴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리포팅할 때 저희 것들을 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저희는 1999년도에 자동차 산업연구소로 시작을 했고 칼이었죠. 그걸 시작해서 지속적으로 조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조직과 인원을 확대하고요. 그리고 2011년도에는 중국 분원까지 설립하면서 근 15년 정도 계속 확대하고 작년에 기존의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서 글로벌 경영연구소로 이름을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약 90여 명이 같이 일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요. 짐작은 하시겠지만 이름을 한국자동차산업연구소에서 글로벌 경영을 바꾼 이유는 이름에서 주는 선입견, 마치 자동차 산업만을 분석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이 좀 제기가 돼가지고요. 단지 자동차 산업이 아닌 산업 전반에 대한 경영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부서를 추구하고자 저희가 부서명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예, 많이 보시는 얘기일 겁니다. 인재상, 미션, 비전. 이건 빠르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뒤쪽에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열정적인 통찰력 있는 열린 마음, 글로벌한 인재들이 경영 환경을 분석하고 예측해서 실행 가능한 전략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전략 플랫폼이 되자가 저희 부서의 얘기인데요. 아직은 들으시면서 좀 무슨 얘기지? 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뒤쪽에 더 자세하게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략한 팩트만을 가지고 얘기하면 아직 감이 없으시죠? 저희가 과연 어떤 일을 하는지, 그리고 어떤 일을 하는지 쉽게 다가오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앞에 보셨던 것들은 많은 다트라든지 여러 가지 IR 리포트에 볼 수 있는 단순한 자료들인데 이걸 좀 더 말로 설명을 해드리면요. 예.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 네, 일의
나와 있던 것보다 제가 간략히 예를 들어 설명드리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저희가 경영연구소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일을 할까요? 라고 일반적인 대학생들 여러분께 여쭤보시면 연구소라는 타이틀에 선입견이 있어서 그런지 그냥 학술적인 뭐 논문 같은 그런 리포트를 쓰시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제 대답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하는 가장 큰 딴의 일은 현대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구체적인 사례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요. 실제로 뭐 여러분들이 저희 회사에 입사해서 뭐 다양한 부서에 가실 수 있을 텐데요. 저희가 현장 부서라고 얘기하는 뭐 상품, 연구개발, 생산, 판매 이런 부서에서 업무를 진행하시다 보면 실제적으로 시장이라든지 경쟁사의 동향에 대해서 심도 있게 조사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저희 당사가 해결해야 될 산적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 집중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가 하는 일 외에 전체 시장과 경쟁사의 움직임, 전략에 대해서 분석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영업 쪽의 측면에서 낮춰서 말씀을 드리면요. 중남미 팀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뭐 중남미 어찌 다 아실 거고요. 근데 중남미 팀 담당자 같은 경우에 가장 집중하는 것은 뭐냐면 시장의 변화, 중남미 시장이 어떤 구성 요인으로 되어 있으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시장에 대한 이해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 시장에서 저희 당사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계획 같은 것들을 가지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을 가장 최우선 목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빠질 수 있는 게 중남미 외에 다른 부서, 다른 지역, 아니면 다른 것들에 대한 정보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전략을 세울 때 있어서 자기가 보는 것만 보게 된다면, 그래서 제가 제시할 수 있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성은 좀 제한이 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다른 정보, 다른 지역, 또 다른 분야, 다른 부분의 정보를 알게 된다면 좀 더 실행 가능한, 좀 더 어울리는 전략을 제안할 수 있을 겁니다. 저희는 바로 그런 업무를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중남미 지역의 시장과 업체만 분석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시에 다른 지역과 다른 업체들도 분석을 통해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보는 관점에서 전략을 제시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사례로 말씀드리면 실제로 중남미에서 선도업체 중에 하나인 GM은 최근 중국산 준준형 그리고 중형 자동차 수입을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까지는 준준형만 확대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올해 내년부터는 더 품목을 확대할 예정인데요. 이런 거 하나, 그리고 중국과 중남미 지역 간의 FTA가 체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칠레랑 페루 같은 경우에는 실제 체결이 되고 관세가 인하되는 과정입니다. 시장의 측면 하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장의 수요가 저가 시장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뭐 모든 국가는 아니겠지만 특정 국가에서 저가 시장이 증가하고 있다. 즉 경쟁사, 시장, 지역 니즈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보는 관점과 그리고 시각을 통해서 저희가 전략을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단순히 기존에 있던 차만 파는 것이 아니라 GM이 이렇게 하네, 관세가 내려가네, 수요가 늘어나네 이런 걸 가지고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도나 중국의 현지 전략차를 수입해 보는 건 어떨까? 가능성이 있을까? 이런 것들의 고민을 통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를 하고 그걸 현업과 얘기를 통해서 저희가 하고 이렇게 진행합시다. 이런 의사결정에 연관된 전략을 제안하는 게 저희들의 주요 업무입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성과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는 크게 5가지 정도의 업무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뭐 저희 스스로가 이 지역과 업체에서 이런 이슈가 됩니다라는 연구를 통해서 보고서를 발간을 합니다. 이 보고서는 사실 저희 부서만을 위한 게 아니라 현대차, 우리 현대차 그룹 전체에 배포가 되고요. 그걸 통해서 현업 그리고 경영층에게 현재 중요한 이슈가 무엇입니다. 저희가 나갈 방향성이 무엇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업무를 수행을 하고요. 두 번째 경영 자문인데요. 단순히 저희만의 업무가 아니라 현업과 제가 봤을 때 현장 부서와 코업을 통해서 뭐 예를 들어서 미국의 추가적인 모델 투입이라든지 뭐 중국의 다른 얘기라든지 특정 주제에 대해서 TF 뭐 특정 별도의 팀을 구성을 해서 같이 실제적인 업무를 해결하는 과정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뭐 중국 팀이다, 미국 팀이다 해서 그 지역의 업무를 맡는 건 아니고요.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펑션의 일을 할 수 있는 게 저희 또 특징입니다. 또 이런 2가지 업무를 통해서 얻어진 저희의 지식과 경험을요, 강의와 미디어를 통해서 밖에 내보내기도 하는데요. 아까 제가 제일 처음부터 제 사진처럼 사내 강의나 사내 방송들에 출연해서
뭐 방송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까 저분께서 뭐 리포트 써보셨다고 하는데 예전에 한 최근 5년 사이에 자동차 관련 사회적 이슈가 있으면요. 저희 부서의 리포트를 인용하든지 아니면 저희 부서의 직원이 직접 TV 인터뷰 출연해서 얘기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것도 안 보셨으면 저희가 좀 더 노력해야겠죠. 네, 그렇게 사내외 방송에 인터뷰하고 전문가 기고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고요. 이게 크게 업무적인 두 가지고 나머지 뭐 전문가 대외 네트워크를 위한 전문가 포럼 운영이라든지 기획 같은 그런 업무 좀 부가적인 업무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가 다양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고서 형태를 크게 두 가지, 2x2로 보게 되면 가로치기 시간 축이거든요. 단기가 뭐 짧게는 일주일, 며칠 일주일부터 길게는 석 달, 넉 달에 걸치는 장기간에 걸쳐서 수행하는 프로젝트들이 있고요. 그 보고를 받게 되는 고객, 또 최고 경영층부터 실제 현장에 있는 부서까지 다양한 부서 분야에 여러 가지 뭐 워드로 작성하는 것도 있고요. 파워포인트 작성하는 거 있고 실제로 다양한 포맷으로 보고서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근데 조직을 얘기함에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실제로 저도 사회생활 한 지 한 10년 좀 넘었지만 이 일을 진행하면서 회사다니면서 업무보다는 사람이 저한테 더 큰 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실제로 해결해야 될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실제로 더 중요한 건 사람이라서 저희들이 어떤 사람으로 이루어져 있는 설명을 쉽게 좀 자랑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뭐 특정 주제만을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광범위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서 조직도라든지 여러 저희 업무 설명에서 보셨겠지만 특정 지역, 특정 펑션, 특정 산업에 국한된 업무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지역과 업체뿐만 아니라 철강, 금융, 다양한 산업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여있는 사람들의 전공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경영연구소니까 경영학과만 상경계만 있는 거 아니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이공계, 저 재료공학 전공을 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상경계, 이공계, 어문계, 뭐 심지어 예능계까지 정말 다양한 사람들, 전공 백그라운드 사람들이 모여 있고요. 그리고 업무가 또 다양하다 보니까 전문 분야가 다양합니다. 단순히 영업만, 판매만, 마케팅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모여있는 부서가 아니라요. 어느 사람은 뭐 R&D에 더 전문적인 지식이 있고 금융에 전문 지식이 있고 어느 지역에 같은 부서 내에서 정말 다양한 전문가들을 만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전문 분야를 하다 보니 단순히 신입 공채만으로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뭐 비율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요. 신입으로 들어오신 분도 굉장히 많으시고요. 저처럼 경력으로 이 부서에 들어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를 진행하면서 아니면 개인적인 호기심이나 다른 지적 호기심에 있어가지고 다양한 전문 분야나 경험들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저희 장점이거든요. 예를 들면 저는 이 직전에는 반도체 회사에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그 반도체 회사 경험을 살려서 저희가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많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관련 업무를 진행하면서 물론 제가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지는 않았어요. 제가 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사람은 아니었는데 그것을 진행한 다른 분께서 뭐 저랑 같이 얘기하면서 제 지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 기회도 있었고요. 또 제가 모르는 얘기는 제가 아는 다른 또 전문가를 연결해줘가지고 진행하는 듯 단순히 한 펑션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펑션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습득하기가 굉장히 편한 그리고 굉장히 유용한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조직입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 보니까 당연히 문화는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유연한 문화가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편견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뭐 현대차 하면 군대 아니냐. 뭐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도 여기 입사 한 7년 정도 됐는데요. 그 전까지는 현대차 하면은 그냥 군대처럼 예스 노만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열려 있는 문화고요. 오히려 다른 제조업보다 더하면 더했지 닫혀있다는 느낌? 저는 굉장히 놀랬던 부분이 하나인 것 같아요. 뭐 전체적인 현대차의 문화에 대해서 오해가 좀 있으신 것도 있고요. 특히나 저희 부서는 다양한 출신,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을 모으다 보니까 문화 자체가 좀 플렉시블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자랑하고 싶은 게 우수한 근무 인프라인데요. 제가 노력의 부족으로 사진을 못 찍고 왔는데 정말 나중에 저희 회사 입사한 다음에 저희 사무실 오시면 정말 깜짝 놀라시게 될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대기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무 환경은 아니거든요. 되게 밝고 넓고 쾌적한 그런 업무 환경을 가지고 있어서요. 나중에 혹시 꼭 한번 놀러 오십시오. 저희 부서가 아니더라도 좀 자랑해 드릴 수 있을 만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조금 과장을 섞어서 얘기하면요. 저희가 성장하면 회사 전체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저희 부서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타 부서와 교류하게 되고 보고서도 보내면서 저희의 성장이 단순히 우리의 성장이 아니라 회사 그리고 그룹 전체의 성장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굉장한 자기개발 학습 문화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능적인 스터디도 있고요. 아니면 경영학 일반적인 스터디도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점심시간이나 짜투리 시간을 통해서 중국어라든지 일본어 같은 거 자체적인 스터디를 운영을 합니다. 그게 뭐 대학생이나 일반적인 것처럼 시간을 마음대로 낼 수 있지는 않거든요. 윗분들의 그런 허락이라든지 승인이 필요한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학습 자기개발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서포트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분야, 만약에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할 자기 개발을 충분히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양하게 사람들이 자기 개발에 전념하는 그런 환경에서 일하시다 보면요. 자연스럽게 나도 다양한 경험을 간접적으로 알게 되고 내 시야가 넓어지는 걸 느끼실 거고요. 제가 발전할 수 있다라는 단순히 소모가 아니라 내가 발전하고 있다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라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게 저희 부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희 글로벌 경영연구소는요, 현대차, 그 더 나아가서 현대차 그룹의 싱크탱크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문가 집단이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또 전략적인, 경영학적인 솔루션 제공을 위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매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자기 개발, 자기 발전에 욕심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저희 부서, 저희 본부에 오셔서 같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즐거움을 같이 느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자 질문을 2개 정도만 짧게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손들고 질문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에서 종사하고 싶어서 자료를 많이 보는 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아는 한에서는 관련된 전문 서적을 읽거나 아니면 파트라 자료를 보거나 또 다른 부품에서 그 협회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 협회 자료를 보고 또 글로벌 경영연구소 보는데 다른 데랑 비교했을 때 되게 질이 너무 높은 거예요. 질이 되게 높고 제가 궁금한 거는 그러한 컨텐츠 그 소스들을 어디서 접하고 막 자료 조사는 어떻게 하시는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중남미 같은 경우는 이런 걸 어떻게 알았을까, 거기서 현지어를 알고 직접 뉴스를 접하거나 아니면 그쪽에 가야지 알 수 있는 정보 같은데 막 이런 게 궁금했거든요. 그런 자료 소지는 어떻게 되시나요? 우선 저희 자료를 보고 있으시니까 되게 감사드리고요. 실제로 들어오시면 저희가 외부에 공개한 자료보다 내부적 저희 그룹 내에서 공개한 자료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리고 그 질의 퀄리티 차이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래서 오시면 더 많은, 더 풍부한 자료를 보실 수 있을 텐데요. 말씀하신 중남미 자료를 어떻게 구하냐?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글로벌 기업이다 보니까 대부분 국가, 대부분 지역의 주재원들이 있거든요. 저희가 출장을 가서 같이 현지 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이메일이나 다른 방법을 통해서 현재 자료를 요청하는 방법이 첫 번째가 있고요. 2번째는 자동차 산업 자체가 역사가 오래되고 규모가 크다 보니까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자료 소스들이 있어요. 물론 한글로 된 소스는 별로 없는데요. 다른 외국어로 된 소스들을 통해서 많이 얻을 수 있고, 특히 중남미 같은 솔직히 영어는 별로 없고요. 스페인어를 아는 분이 좀 계셔서 그런 걸 통해서 자료를 직접 찾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답변이 충분했는지 모르겠네요. 네, 말씀하십시오. 이 부서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든지 그런 전문성이 되게 많이 요구되는 그 분야인 것 같은데, 혹시 신입사원에게 대학생에서 막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이 들어가게 되면 어떤 영향을 보여줘야 되고 그런 거를 보시는 건지? 신입사원한테 기대되는 역량, 그리고 저희가
해드릴 수 있는 것들을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실제로 저번 주에 저희 부서에 신입사원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7월에 입사한 저희 모사원이 왔는데 저희가 그 신입사원한테 가장 요구하는 거는 우선 기본적으로 저희 현대차 공채를 통과하시는 분들 정말 스마트하시고 명석하시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역량에 대한 자질에 대해서는 저희가 걱정하진 않아요. 단지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 전력과 솔루션을 제공해야 되는 일이다 보니까 답이 없거든요. 이게 정석에 있는 뒤에 답처럼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저희가 브레인스토밍이나 여러 가지 통찰력을 통해서 만들어내야 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건 명석한 둘은 다 갖고 있으니까요. 좀 끈기 있는, 좀 내가 여기서 좀 성장해 보겠다, 꿋꿋이 버텨보겠다라고 좀 끈기 있는 모습이 좀 필요합니다. 실제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좀 저희가 많이 접할 수 있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저기 알 수 없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생각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솔루션을 고민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 생각이 필요한 게 저희가 가장 요구되는 사항인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오시면 신입사원들이 당연히 대학생 때 배운 거랑 사회는 많이 달라요. 이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적응하실 수 있도록 저희 부서 같은 경우 약 두 달, 석 달 OJT라고 해서요. 실제 업무, 적응할 수 있는 업무도 드림과 함께 스터디를 반강제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신입사원은 아직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보기보다는 조금은 강압적으로 빨리 배워야 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래서 실제 업무 수행에 필요한 리서치 스킬이라든지 업무 작성 스킬이라든지 아니면 경영학적 다른 실제 현경계가 아니라 이공계가 오셔도요. 재무회계 배우고요. 그리고 경영 전략 이론 배우고요. 이런 것들 통해 가지고 쉽게 업무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그런 내부적인 도움은 잘 마련되어 있는 편입니다.